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아이디어 말고 영감을 받는 장소가 있대요. 어디에서 영감을 받을까요? 김창옥 씨요? 아주 정치적인 분이 오셨네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떤 분에게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개인차가 다 있지만 집단적으로 흔히 말하는 영감을 받거나 하늘의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 저쪽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 복합된 장소가 있는데 한 세 군데래요. 첫 번째는 샤워할 때, 두 번째는 화장실에 있을 때, 세 번째는 침대 맡에서래요. 그리고 뭐 산책할 때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침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핸드폰보다 주댕이 떨어져가지고 자는. 근데 거기서 뭔 놈의 영감을 받겠어요. 그냥 핸드폰이나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사람들이 침대에 고요하게 있다 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침대에서 뭐 보다 잠들어요? 네, 유튜브 보다가 잠들고, 또 어떤 아저씨는 저 만나가지고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를 보고 화를 내냐니까 나는 너의 목소리를 자는 내내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아줌마가 이제 틀어놓고 잤나 봐요. 맨날 밤에. 그러니까 이 남편은 듣고 싶지 않은데도 제 목소리를 그냥 자기 전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아줌마는 왜 이어폰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지 귓구녕이만 들으면 되지.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강제로 그걸, 아니, 어쩌면은 그 아줌마도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너도 듣고 깨닫고 네 삶을 바꿔라.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하면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저의 주댕이를 빌려서 자기 손에 들어온 걸 안 묻히고 이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뭐 그런 심리인가 뭐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언제 그런 때가 가끔 슥 하고 이렇게 오냐면 목욕할 때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이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많은가 제가 한번 봤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좀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난 필요한 생각만 딱 하고 나머지는 보통 즐겁고 행복하고, 나는 생각이 없지는 않지만 막 사방으로 많은 스타일은 아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공황장애 그런 게 평생 안 와요. 진짜예요. 표정도 이렇게 들어. 참 맑은 분들. 저는 여러분이 너무 부러워요. 저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일할 때 일하고 끝나면은 그냥 또 그냥 살아가고. 아니다, 나는 생각이 많고 염려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몸이 여기 있고 정신이 과거나 미래 어디로 가서, 그럼 보통 과거로 가면 뭐예요? 후회. 미래로 가면 뭐예요? 불안, 걱정, 근심, 염려, 아니면 좋게 말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나는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뭘 본 줄 아세요? 몇 명이 드나 본 게 아니라 지금 손 든 사람 얼굴 표정을 봤거든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 같은 스타일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좀 앞에 손든 분들처럼 생각하고 고민할 때는 하고 끝나면은 뭔가 또 즐기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땐 그때 있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때요? 아니다, 나는 더 그러고 싶다. 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싶다. 나는 그냥 이대로 좋다. 손 들어 봐봐요. 아니다, 나는 조금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면 난 바꾸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 지금 뭐예요 지금? 어떤 거예요? 궁금해서. 그럭저럭 살고 싶다. 또요? 변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또요? 말하기 싫다? 대답 들으려면 책 줘라? 뭐?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다.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대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이크, 우리 아까 나 변하는 거로 살고 싶다고 하신 분이 우리 남성분 한번 마이크 잡아주시고. 아, 이러면 걱정 안 돼요. 이러면 걱정 안 돼요. 이러면 걱정 안 돼요. 제가 얘기한 이런 삶을 언제부터 사신 것 같아요?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네. 주로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몸이 여기 있으면 과거나 미래를 준비해요? 어때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요리할 때도 음. 어떻게 하면 숟가락 하나로 양념을 안 묻히고 쓸까? 뭐 그런 거 하고 예전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의 삶은 어땠을까? 아, 지금 결혼하셨죠? 네. 소개팅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만나신 거예요? 아빠 친구 딸. 아, 아빠 친구의 딸. 그러면 우리 아빠가 다른 아빠였다면 난 어땠을까? 그러면 이 여자를 안 만나도 됐을 텐데 괜히 우리 아빠가 그 아빠라 가지고 그 아빠 친구의 딸이 이 딸이고, 솔직히 제 눈을 보고 이런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한 번에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딱 한 번. 많이는 아니고 딱 한 번. 그거는 봐줘야 돼. 근데 그 원인이 뭐인 것 같아요? 그건 안 바뀌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도 이랬었는데 대학도 다니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어른도 되고 심지어 아이 아빠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바뀌나요? 좀 바뀌나요? 와이프는 완전 반대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닮고 싶은데 아, 와이프의 그런 성향을. 네, 좀 편안해 보일 때도 있고 아, 일을 할 때는 같이 고민을 하지만 아, 일이 끝나고 났을 때는 되게 편안해 보이고 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를. 아, 근데 저는 내일 아까 말씀하신 것던 것 같이 내일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아, 또 일주일 뒤에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아.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러는 남편을 아내는 보시고 뭐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걸 신경 안 쓰죠. 아, 그렇죠. 그냥 잠만 쳐자고 이렇게 그냥 빨리 자라, 씨, 내일 가야 돼, 쇼. 아, 이런 스타일이에요? 맞죠? 아, 진짜 그런 스타일이래. 진짜 그런 스타일이래. 아, 오늘은 누가 오자고 해서 오셨어요? 경남 진주에서. 예. 그걸 계속 말하는 스타일. 해맑아요. 지만 생각하는 스타일. 아, 지가 한 거 엄청 티내고. 아, 맞아요. 아, 아니 딱 봐도 티 내는 스타일이야. 또 맞대. 여보 밥 뭐 먹을래? 물어봤을 때 아, 초밥 조금 있다가 여보 뭐 먹을래? 중국집? 자기가 원하는 거 나올 나올 때까지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스타일. 아, 이기주의. 우리 아내분은 엄청 오래 살 거예요. 주변인만 뒤져 나가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하면 막 미안해야 되는데 막 나 오래 산다. 너무 행복해 보이신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선생님의 그 성향에 영향을 준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 있어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아, 어렸을 때 이렇게 동생이랑 같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전 사실 우리의 현상을 만들어냈거나 영향을 준 그것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그걸 주었느냐는 거죠.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전보다도 돈을 조금 더 버는데도 더 뭔가 그러면 어떡하지? 그 다음 또 이건 어떡하지? 계속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근데 그게 몸에 엄청 안 좋을 거거든요. 네, 원망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또 미래를 걱정하니까 초조할 수 있고. 우리 한 분만 더.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 오셨어요? 우리 여성분은 변하고 싶다고 내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결과가 다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이제 40 후반 인생은 좀 즐겁게 재미있는 강연 20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요. 네. 네, 아이고, 어머니 또 무릎이 안 굽혀져서 좀 우리 어머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네. 자, 계속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산다고 했더니 제 에너지 소모가 너무나 음, 심하고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저 요가 배우고 싶어요. 아, 요가를 배우고 싶어요. 제 몸 쓰고 요가를 할 때 제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요. 요가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길을 따라가 봐야죠. 네. 그래서 제주도 가서 요가 자격증 따고 싶어요. 제주도는 왜요? 2주간 하는 요가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아, 증이 있는데 대신 2주간 집에 떠나 있어야 돼요. 근데 아하. 떠나 있는 동안 저를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 그동안은 그거를 뉘우치지 못하고 항상 저보다는 가족을 생각해서 시행을 못했던 거 있는데 그러면 꼭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꼭 가고 싶어요. 그 가족이 누구예요? 선생님을 기다리시는 가족이 저희 남편하고 딸 둘. 딸 둘. 딸 둘은 모르겠지만 남편은 반드시 선생님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남편이 맨날 막 선생님을 원해요. 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음. 아이를 돌볼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고3 엄마가 어디 가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3 아빠는 없냐고 했어요. 뭔가 조만간 아이들에게 새 부모님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올드한 단어 같아요. 고3 엄마가 어딜 가 이런 말. 네. 뭐 고3 아빠가 뭘 해. 뭐 이런 것들은 네. 조금 올드하고 전에 저 그 말씀 한번 드렸죠. 애들이 중간에 방황해도 결국 잘 되는 집에 엄마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람 너무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잘 되는 집이 있고 사실 저 교정시설이나 교도소 강연도 가면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도 뵙고 이러는데 통계가 있어요. 통계. 정답이 아니라 통계. 애들이 결국 잘 되는 집의 엄마는 다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이대 나온 분도 계셨고 똥배 나온 분도 계셨어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요. 제가 주목한 거는 애들이 결국은 공부도 잘하거나 공부는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공부는요, 제가 보기에 세상에 수많은 것을 평가하는데 지극히 하나밖에 안 돼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결국 공부도 잘하거나 공부는 못하고 다른 것을 잘하면서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아이들의 엄마는 인상이 좋은 건 확실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엄마가 인상이 좋은데 아이들이 안 좋은 집을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애들이 잘 되고 집이 평화로운 집은 아버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인상이 엄청 좋으시거나 안 계셔요. 아버지가 되게 인자한 집이 있어요. 인상 좋으시고. 그런 집 자녀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햇빛 먹고 자라는 건데요, 식물이. 근데 안 계시다는 건 뭐냐면 동서양 통틀어서요, 권위주의자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 되는 경우가 가장 희박하거든요. 그리고 독재자도 많이 나오고 아주 사회에 문제를 끼치는 사람들이 보통 권위주의자 밑에서 자라요. 근데 그 권위주의자라는 게 뭐냐면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이래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의 권위주의자는 대부분 엄마예요. 요즘 아빠들은 권위주의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 힘이 없어. 그냥 힘이 없고 뭐 분리수거나 하고 뭐 밑에 반바지에 위에 패딩 입고 겨울에. 요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권위주의자는 엄마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자가 뭐라고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 뭐 내가 누구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남편이다. 내가 아내다. 내가 엄마다.
내가 선배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로 남을 누르는 사람, 이 사람을 권위주의자라고 한대요. 근데 다만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조그맣게 본인의 길을 가셔라. 그렇지만 가족이라는 그 남편분이든 아이들에게 이제 엄마가 너무 어쩌면 억울하고 오래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막 참고 살았기 때문에 선생님 안에 되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된 이 힘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숨구멍을 찾으면서 이게 빵 튀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의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도 고3 엄마가 어딜 가? 딱 그러면 자기야 나도 숨 좀 쉬면 좋지 않아? 그래야 애들도 잘 되는데,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고3 아빠는 시앙놈의 새끼가 어디서 나 강의 듣는 여자야. 그 강사님이 자기의 색을 찾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쌍스러운 욕은 안 해도 이 공기의 이 밀도가 이렇게 됐다가 빵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새우 중에 그런 새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팡 공기를 쳐가지고 상대방 사냥감을 잡는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나쁜 말 하나도 안 하고 쌍스러운 말도 안 하고, 이제 요가하면 더 쌍스러운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가하면 제주도 갑니다. 근데 이때까지 내면에 쌓인 이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남편한테 팍, 아니면 딸들한테 팍. 근데 이제 그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또 다른 이상한 상처를 받게 돼 있겠죠. 그것도 전쟁은 또 다른 게 시작되고. 그러니 이제 좀 더 그 부드러움을 익히신다면 궁극의 요가로 가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요가의 되게 좋은 훈련의 결과물들은 좋은 균형이고 이완이잖아요. 근데 가장 나중에 궁극의 좋은 이완은 사고의 이완이거든요. 그 사고를 이완하는 데 되게 좋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그 자유를 찾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는 요즘 사는 것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예전에는 막 너무 신나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돈도 받고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오히려 돈을 사람들한테 줘야지. 그러면서 막 신나고 막 그냥 미친놈 같은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근데 너무 그렇게 살아버려서 그런지 이제는 뭔가 만약에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좀 이런 상태가 좀 오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대로 인생을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이 막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서 되게 좋은 건 누구냐면요. 좋은 지식도 좋은데 저는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만날 때 제가 뭘 생각하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뭐 하세요. 여기서 억지로 하라는 것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해야 할 거라면 그거는 억지로 좀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운동. 먹기? 뭐라고요? 빨리 말하고 욕 먹어봐봐요. 빨리.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 정신과에서 운동치료 꼭 하라고 그래서 5개월 됐거든요. 아침마다 하기가 싫어요. 그냥 또 운동하면 내 체력이 얼마나 저질인지만 느껴져. 근데 억지로라도 해야죠. 요즘 혹시 삶을 바꾸고 싶다면 한 60, 70%는 꼭 해야 될 거는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31살 유부녀입니다. 20대 일찍 결혼해서 7살, 3살 딸 둘 키우고 있습니다. 20대 때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서 후회가 됩니다. 일찍 절 데려간 남편이 미울 때도 많습니다. 아직 애들이 크려면 시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제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일찍 데려간 그놈 뭐 이렇게 해보고 싶으세요? 혼자 여행도 다녀보고 싶고, 네, 공부 어학연수도 다녀보고 싶고, 저 불가능한 얘기긴 한데 그냥 혼자서 해보고 싶은 것들 뭐 젊었을 때 못 해봤으니까 한이 된 것 같아요 좀. 네. 이 사람이 참 막네요. 소년처럼. 네, 저를 빨리 데려가가지고 신랑 뭐가 좋아서 그렇게 일찍 그럼 결혼했습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3년 동안 짝사랑을 했어요. 본인이요? 네, 제가. 근데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다 꼬셔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일찍 결혼해. 이거 뭔 소리래요? 해보니까 네.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걸 지가 1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을 그렇게 꼬셔가지고 짝사랑해가지고 결혼하자 했는데 하니까 아 너무 일찍 한 거구나. 좀 나이 먹고 해도 충분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의 20대를 좀 처음 20대만 해볼 수 있는 걸 해봤어야 되는데 맞아요. 애 둘 낳고 계속 애 키우고 또 키우고 그러면 그 애 하나 낳았을 땐 그거 몰랐어요? 네, 하나 낳았을 때요? 네. 하나 힘들다 이거. 아, 장난 아니다 싶었어요. 네. 근데 왜 둘이 생겼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 말았었어야지. 왜 좋은 시간을 가졌냔 말이에요. 그 고통을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지금 20대세요? 저 31살, 31살. 남편분은요? 35살. 엄청 동안이시네. 저는 누나인 줄 알았는데. 저는 속으로 아 누나가 또 모르는 동생 꼬드겨가지고 또 3년 동안 뭐 해가지고 결혼했구나. 근데 남편분 너무 동안이시네.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어때요? 남편 동안이다. 주변에서 들었을 텐데.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제일 어려 보이게 해달라고. 근데 나이 들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늙더라고요. 일단 제가 저희 여동생이라면 등짝을 좀 때리고 싶어요. 건실한 친구 지가 꼬셔가지고 진짜 자기가 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뭐 핑계 엄청 남편한테 대고 막. 나쁜 게 저 데이트를 10번도 못 해보고 결혼했어요. 연애를 1년 못 채우고 빨리 결혼하자고 식장을 저 몰래 혼자 잡아놓고 결혼 뭐 하자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저 몰래 잡아놓고 네, 저 몰래 잡아놓고 나 이렇게 귀여운 부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남편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솔직히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우리가 좀 이게 너무 왜곡된 거니까.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셋째는 안 낳기로 했습니다. 안 낳기로 했어요? 예. 남편은 낳고 싶으세요? 근데 자꾸 낳자고 그러거든요. 은근히 희망은 가질 수 있지만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래 알겠다 라고 했습니다. 아내분은 지금 이게 내가 좀 견딜 수 있을 만큼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더 가면 좀 터질 것 같아요? 많이 싸웠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근데 그건 좀 어렵지 않겠냐. 엄청 답답해서 혼자서 네 이제 울고 출근할 때도 있고. 어떤 일 하세요, 아내분은?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들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아이들 이렇게 그런 상황 다 있고 남편 이런 상황도 다 있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진이가 나타나서 뭘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해외 연수 그 어학연수 꼭 가보고 싶고요. 어느 나라로요? 진짜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한국만 아니면 지금 연수를 가고 싶은 거예요?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연수는 국내에서도 지금 외국인들 많으니까 할 수 있는데 영어 배우는 거는.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애들 오늘 저녁은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해보고 싶고, 예, 남편이랑 좀 각방도 써보고 싶고, 네, 저도 혼자만의 이런 공간을 꾸며보고 싶기도 하고. 몇 살에 결혼한 거예요? 저 24살이에요. 24살에 오빠 29에 8. 28에 24살에 벽이 없어요. 저도 벽 뭐 막 꾸며보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도 있거든요. 누구요? 건진아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건진아 콘서트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불안해해서 막 왜? 모르겠어요. 네. 여자 가수 콘서트인데요? 남편이 불안해요? 네, 불안해가지고. 남편 한 번만 바꿔줘봐요. 이건 왜 불안한 거예요? 남자분 콘서트도 아니고 여자 콘서트인데. 아내가 예쁘고 음, 다른 남자들이 혹여나 대시를 하지 않을까. 아, 그 콘서트에 갔는데 아내가 이쁘니까 다른 남자들이 좀 추파도 던지고 그럴까봐 두려움에서 해방돼요. 그건 두려움이야.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두려움. 너무 저 이 말 꼭 쓰고 싶어요. 아름다운 두려움. 아름다워요. 근데 두려움이야. 두려움은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름다워. 우리 남편분은 너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면 그 복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계속 유지하려면 오히려 그 두려움 밖의 세상으로 조금씩 나가야지 우리 남자분의 그 행복이 좀 더 지속적으로 더 깊게 갈 것 같아요. 오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저를 좀 믿고 지지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제가 노는 거를. 아, 그 놀고 싶었는데 못 놀았어요? 24살에? 네. 노래 부르고 뭐 클럽 가고 이러는 거? 저 근데 진짜 클럽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궁금하긴 한데 어. 못 갈 것 같아요. 안 돼요. 지금 이제 입장이 힘들어요. 지금 네. 나이 자체가 입장이 힘든 나이야. 지금. 진짜 클럽도 진짜 20대 초중반 친구들 봤지 사실 거 아니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노는 거 말고 진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애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고 남편하고도 좋은 관계가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대로 가면 남편분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빠가 너무 안 들어주고 상황이 이러니까 포기하고 약간 풀 죽은 야채처럼 평생 산다. 맞아요? 네. 아니면 참다가 폭발한다. 네. 그러면 남편이나 애한테 너무 큰 원망이 갈 것 같다. 맞아요. 억울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다.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고 살아야죠. 남편분은 아내가 이 정도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최근에 깨달았어요. 최근에? 뭔가 낌새가 있었어요? 20대 청년의 때에 아이를 낳아줘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잘 해주지 못했어서 마음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걸 이 사람한테 표현을 잘 안 해줬구나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죠. 아이를 키워주는 정말 엄마밖에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못 해줬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말을 해주고 인정하는 걸로는 사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지금 대안이 제시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내분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똑같은 일은 하지만 시든 야채처럼 풀이 죽어서 살거나 아니면은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팍 하고 외부로 폭발하거나 아니면 자기 내부에서 폭발을 해버릴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내분 맞아요?
네. 해외 같은 데 가고 싶다면 파병 같은 건 어때요? 현실 가능한 거 제안을 한번 해봅시다. 해외 연수 이런 건 솔직히 너무 지금 무리수고, 이 정도면 오빠가 좀 해줄 수 있고 아이들을 조금 어느 정도 봐주고, 요 정도 뭐 1박 2일 당일치기 아니면 반나절 아니면 2박 3일 요 정도는 오빠가 좀 나 이거 좀 해줄 수 없겠어 라고 하는 그 정도는 뭐예요? 그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저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나가서 좀 콧바람 좀 세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전해요? 우리 여성분은? 네. 아, 그러면 내가 운전해서 그럼 하루 종일 운전해서 아파트 주차장 계속 돌아다니는 건 어때요? 거기 배민으로 음식 시켜가지고 또 그거 먹고 유튜브로 이렇게 남편분 마지막으로 아내 이거 얘기 들었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우리 남편분의 형제나 아내분의 형제라면 이건 이렇게 하자.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 먹을 때 1박 2일을 다녀와라 뭐긴 했었는데 당장 이제 됐다. 당일치라도 그냥 갔다 오겠다 정도를 했어가지고 그럼 알겠다 라고 한 상황입니다. 아내분 당일치기로 어디 갈 거예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지금도 몰라요. 선생님 누가 압니까? 우리도 처음 봤잖아요. 그렇지만 모르죠. 다 어디를 가든. 어디 가고 싶어요? 바닷가 있는 데로. 바닷가 있는 데로. 네, 가보고 싶어요. 남편분이 오케이 했으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남편분이 딱 날 잡아서 아이들 좀 봐주고 아내분 아침에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그래도 최소한의 뭐 그런 건 지키면 좋잖아요. 뭐 술은 먹으면 안 된다. 네. 술 드세요? 못 먹습니다. 담배는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술, 담배 안 하고 뭐 이렇게 유흥업소 같은 데 안 가는 걸로. 못 가죠. 왜요? 알아볼까 봐요? 나이가 많았어. 근데 정말 두 분은 되게 고통스러운 얘기 하시는데 아마 지금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저 스크린에 두 분이 나온 게 무슨 약간 일본 드라마 같기도 하고 일본 영화 같기도 하고 남편도 너무 인상 좋고 아내분도 인상 좋고 두 분 같은 부부 대한민국 10만 명 중에 한두 집도 안 돼요. 일단 복 받으신 거고 그렇지만 이 복을 지키려면 남편분께서 아내를 신뢰하고 정기적으로 그걸 지켜준다면 가정이 더 잘 지켜지고 두 분의 사이가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셋째가 또 생길 것 같아요. 남편분은 셋째 원하죠, 솔직히? 야, 결혼한 남자가 저 눈으로 자기 와이프 쳐다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남편분 복 받으신 분이시네. 아내분도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랑의 올가미에. 우리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메시지 한번 하고 마칩시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해. 앞으로 잘할 거고 남은 인생 한갑잔치입니까?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저희가 항상 여기 3시간 렌트를 하는데 항상 저희 PD님이 예약된 시간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항상 제가 늦게 끝나요. 혹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디스크 수술하고 최근에 다시 이거 TVN 한 10시간씩 하는 걸 계속하고 전국 투어하면서 다시 허리가 좀 휘었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 제가 뭔가를 이렇게 이게 뭐가 이렇게 꺾어서 앉거나 뭐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시간을 오래 하게 되는 건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되어서 이제 제가 힘든 걸 조금은 잊고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제 고마움이고 제 사랑이고 제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봐서 너무 감사하고 저 가정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이 좋은 봄이 됐으면 좋겠고 아픈 분이 계시다면 기적처럼 깨끗하게 완치되고 병원은 3군데를 꼭 가야 하고 좋은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친구 언제 생길까요? 저는 얼굴만 보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생길지 아예 안 생길지 생겼다가 금방 헤어질지 모든 케이스를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애매합니다. 자,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를 잡고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엄마랑 이모랑 왔어요. 엄마랑 이모랑. 네. 누가 오자고 그래서 왔어요? 엄마가요. 엄마가? 네. 되게 독특하네. 엄마가 딸하고 이모하고 이런 데 오자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지금 20대죠? 한국 나이로 21살. 21살. 그러면 뭐 완전히 뭐 지금 뭐 이런 고민할 때는 아닌데? 엄청 뭐 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 건데. 근데 주변에 남자가 없어서 주변에 왜 남자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에요? 여고 나오고 이제 어. 학과가 간호학과여서 없어요. 환자들 있잖아요. 얼마 좋아. 이 새끼가 부실한지 안 한지도 다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 나이에 비해서 마음이 되게 단단하고 좋은 사람 같아요. 어머니 맞죠? 이쪽이 어머니예요? 제가 보기에 결혼해서도 잘 살 것 같고 되게 생각이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우리 따님하고 잠깐 말해보면. 어머니 맞죠? 되게 조용하면서도 아. 생각이 되게 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21살 목소리가 아닌데 남친은 언제 생길까요? 보통 정신이면 이렇게 물을 수가 없거든요. 되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제 주변에 아는 동생들이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없어요. 동생들이 아는 동생들이 없어. 그 소개는 못 시켜주겠는데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맞아요. 근데 약간 제가 너무 이른 느낌이지만 그냥 친한 사람 소개시켜주고도 싶지만 사촌 동생 같은 사람 소개줘서 되게 가족이 되면 되게 좋을 느낌.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되게 그 예쁘고 화려한 꽃이 아니라 뿌리 내린 나무 같은 사람. 어머니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쵸?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 있고 되게 잘린 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당장 막 예쁘고 막 말하고 막 이러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뿌리가 땅에 내려진 것 같지는 않네.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지금 당장 화려하게 뭔가 엄청난 꽃을 피운 건 아니지만 좋은 땅에 좋은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알아보는 게 더뎌요. 멍충이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자를. 젊은 애들은. 왜냐하면 젊은 남자일수록 되게 화려한 꽃처럼 핀 여성을 선호하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남자, 안목 있는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뭐 부분 시술이나 이런 걸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래도 딱 얘기해봐요. 이거 방송 여러 사람이 보니까 인스타 하면 인스타 주소도 얘기하시고. 인스타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간호학과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그냥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군대 지원할 때 하는 말이에요. 에? 공수부대 707 같은 데 지원할 때
국가의 기둥이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아, 저 친구는 뽑아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 조금 그래도 조금 어필해봐요. 좋은 사람 찾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이에요 지금. 지금 직원 찾고 있는 느낌 지금. 자, 우리 친구 같은 분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여자 직장인입니다. 1년 넘게 남자친구와 교제 중입니다. 이 사람이 좋지만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나이에 너무 쫓기는 걸까요? 이건 늘 말씀드렸던 건데 여대에 한 몇 년 강연을 할 때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여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오빠가 군대에 갔습니다. 기다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오빠를 좋아한다면 기다리십시오. 그렇지만 오빠가 좋아 보였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시 질문을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좋아하는 거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는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좋아 보였던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가를 지불하려니까 아까워. 그러면 좋아 보였던 겁니다. 오빠가 군대 간 건 찬스입니다. 웃는 사람들을 비열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찬스냐면 새로운 오빠를 만날 찬스가 아니라 그 오빠를 좋아했는지 그 오빠가 좋아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빠가 군대에 갔으니 기다림의 대가를 감정으로나 의지로나 지불하신다면 그 오빠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겠어. 2년 가까이. 그렇다면 그것은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의무는 없다고 5분 얘기했는데 전에 쌩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이건 연애거든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이 오빠를 좋아했는지 좋아 보였는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편지를 쓰세요. 하얀색 종이에 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학생이 좋아 보이는 거 말고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에게도 그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좋지만, 이것은 상당히 불온전한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반복해서 지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연을 좋아했어요. 그럼 정말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고 티켓을 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티켓이 나름 구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빨리 마감됐죠. 뭣도 아닌 게 되게 빨리 떨어지네. 아주 정말. 아, 짜증나. 뭐 진짜 김창옥 진짜. 웃었다는 건 동의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달에 생각해요. 한 달 기다렸다가 티켓 올라오는 거 알면 얼른 그걸 한다고요. 그것도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돈 플러스 신경 또 쓰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10년치 거를 땡겨서 저한테 돈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좋아한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진짜 더 좋아한다면 반복해서 지불하고, 더 진짜 좋아한다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 사랑은 되게 이기적인 수학 셈법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겉으로 내가 줬어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내가 줬는데 또 줘.
근데 왜 주겠어요? 자기 마음에 이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정말 많이 줬는데 그래도 내가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대. 그건 이 사람이 이 대상이나 그러니까 그게 뭐 인물의 대상이든 어떤 가치의 대상이든 자기의 사랑이 되게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반복해서 대가를 치르고도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자기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자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죠. 될 수 있다면. 그러니 진짜 좋아한다면 이 여성이 그 남성에게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기다림이든 눈물이든 자존심이든 뭐든 대가를 지불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할 만한 자기 강력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행운이고 그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면 더 행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근데 좋지만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는 건 전 참고로 반대. 그래서 돌아온 저희 누나들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혹시 현장에서 손 들고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한두 분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서울 관악구에서 왔고요. 네, 보통 동네까지 얘기하지는 않는데 네. 네. 분이 엄청 팬이라서 제가 기다리다가 티켓 구해서 여자친구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지금 673일째 만나고 있고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것들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어서 네. 한데 사실 남자들이 말을 함축적으로 하고 짧게 말하고 이렇게 핵심만 말하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는 길게 자세히 풀어서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기로 하는데 지금 억울함이 막 쌓여 있네요. 길게 자세히 풀어서. 네. 근데 여자친구는 그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남자들이 또 언어 스타일들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어제 만나고 왔는데 뭐 했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뭐 뭔 얘기했어? 그냥 했던 얘기 또 하지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러니까 만나서 뭔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원하는데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리고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뭔가 함축적으로 짧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 죽었다던데?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떻게 죽었대? 죽을 때 뭐라고 했대? 자세히 말해보라고.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해? 나는 자기랑 대화를 하고 싶은 건데. 맞아요. 대화를 자꾸 하자고 그래. 대화를 대화. 막 나오라고 꼬챙이로 막 이러고 그래서 얘기를 하자고 우리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얘기를 풀어야 된다고 계속 이러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언을 좀 얻고 싶습니다. 언제 결혼할 거예요? 저는 내년 한 8월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뤄요. 미루고 자, 지금 일단 미뤄야 되고 지금. 근데 제가 여자친구분한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남자 되게 괜찮은 남자 같다. 제 느낌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진짜 나이를 먹었는지 올드하게 자꾸 그런 마음을 옛날에는 내 친구 소개시켜줄게 이런 건데 이제는 내 조카인데 애 진짜 괜찮다. 그게 여자든 남자든 이 사람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가족으로 서로 우리가 연결되기에. 그리고 남자 중에 이 남자분이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얘기할 때는 그 자세와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친구에 대한 자세와 태도. 그런 것도 저 정도면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대에서 하는 거는요. 진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능을 엄청나게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남자가 저처럼 하기는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무대 끝나면 아까 말했잖아요. 되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성분도 제가 보기엔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지금 남자친구가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할 거야 라는 것을 예상하고 결혼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요 정도인데도 내가 그러면 요 정도 값에 서로 조금 맞춰서 나는 결혼할 만한 가치를 느껴. 그러면 하면 되는데 아니야 난 모자라. 서로 누가 나이가 많아요? 동갑이 있고 동갑. 생일 좀 빨라서 오빠인 줄 알고 소개를 받았는데 동갑이었어요.
연상을 만나고 싶었는데 소개해주는 그 친구가 동생이어서 오빠야. 근데 자기한테는 오빠죠. 이런 건 또 자세하게 얘기하네요. 이놈이 이거 보통 놈이 아닌데 지금 아까 말한 거랑 지금 다른데 지금 본인 억울한 거는 엄청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묻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봐요. 다시 생각해. 지금 나 지금 뭐 원래는 여자 쪽으로만 너무 기울었는데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본인이 뭔가 억울한 거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런데요. 남자는 새로운 내용이거나 논리적인 내용인 것에 대해서는 자기 언어를 계속 생성한대요. 되게 새로운 내용이야. 논리적인 거야. 그거 되게 중요해. 야, 뭐 그거 어떻게 됐어? 뭐 그 강의를 갔는데 어떤 내용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말한다는 거죠. 근데 막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건 남자는 잘 안 하려고 하긴 해요. 그쵸? 뭐 나 살 빠진 것 같지? 살 빠진 것 같지? 뭐 이런 거. 나 살 빼야 될 것 같지 않아? 빼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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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피곤하다 씨. 빼라고. 집에 갈 때 뛰어가. 그러면은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 괜찮은 남자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여성분도 한번 또 생각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진짜 사진 한번 찍고 싶어요. 그래요? 진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자친구하고 정말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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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러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올라오세요. 예. 카메라를 켜야 되는데 유튜브를 켜네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부위하지 말고 673. 제가 3 할게요. 6, 7, 3 해요.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강연이 무슨 성경책처럼 본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스님 뭐 불경 말씀도 아니고 내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있고 생각이 많은 나이가 됐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고민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전문가분들이 하는 내용들을 좀 보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보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몸을 같이 쓰라네요. 그래서 운동한 지 한 2달 된 것 같습니다. 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혈색이. 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토요일 날 오실 정도면 진정성 있게 삶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시는 분들일 텐데 생각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이 많으신 분이라면 몸을 좀 정기적으로 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집에 갈 때 뛰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욱 선생님. 저희 집은 요즘 갱년기 둘, 사춘기 둘로 집안의 분위기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이 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 계세요? 2대2. 네, 우리 저기 2대2 계시네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저희 모임하는 엄마들하고 같이 왔어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갱년기입니까? 근데 이게 갱년기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갱년기입니다. 갱년기 아닌 사람은 자기가 갱년기 아닌 거 다 알더라고요. 근데 가장 갱년기인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현상은 나타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 거야. 그럼 보통 갱년기더라고요. 뭔가를 사고 싶어서 설레거나 먹고 싶어서 설레거나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설레거나 막 싶다. want 영어로 want. Chicago want. New York want. want 뭔가 간절히 최근에 원하고 이렇게 설레이고 이랬던 적 있어요?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갱년기예요. 100%. 남편도 갱년기예요?
예, 남편은 갱년기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분 몇 살이신데요? 지금 49. 선생님은 올해 어떻게 되시나요? 전 7이요. 47. 아이들은 몇 살인데 사춘기입니까? 아, 고1 여학생이랑 중2 남학생이거든요. 저 너무 힘들겠지요. 여자애랑 남자의 사춘기는 좀 다르나요? 어때요? 큰아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한테는 되게 베프 같은 딸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아이가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자기가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의 진로를 좀 찾기 위해서 일탈이 아닌 좀 이탈을 한번 해보겠다. 저에게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 하나가 더 또 남편 같은 경우는 워낙 되게 효자예요. 상당히 효자인 아들인데 항상 제가 살면서도 이 사람한테 저는 항상 우리 가족이 1순위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2순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항상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 있다고 해야 할까요? 큰아이의 그 문자와 또 남편의 그런 행동이 또 갑자기 이렇게 파도처럼 확 몰아오는데 거기에 제가 휘어감아져서 제가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정신으로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내내 밥을 끊고 그냥 끙끙 앓아 누웠었거든요. 지금 죄송해요.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밥을 끊었다길래 제가 이제 아니야 지금은 다시 이제 어떤- 되돌아온 거고요. 네, 지금 끊은 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끊은 분이 저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뭐 헛소리를 몇 번 하냐면 우리가 농을 함으로써 한 번 웃잖아요. 그럼 우리는 웃으면 그 문제에 대한 시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산 거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문제 있어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문제 없어져요? 인종차별도 당하고 마약 문제, 한국도 심하지만 미국은 대놓고 심한 데도 많아요. 애들이 마약에 더 많이 노출돼요.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역이민을 해요. 또 이제 그러면 야 베트남 가자. 또 베트남 가서 불법 총기에 다리를 맞을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도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안 좋은 일도 또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평온한 내 삶에 자꾸 왜 이런 일들이 오지? 자꾸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와?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이 사건이 아니고요.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시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우리한테 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거든요. 행동으로 하든 사고로 하든. 근데 보통 안 좋은 일들은 자극이 오는 동시에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연에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영화에 아이가 크리스탈 접시를 실수로 깨면 미국 엄마 뭐라고 한다고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I love you. 저희 엄마 제가 깼더니 다 깨버려 연병하네. 자,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이 강연을 해요. 여러분 살다가 힘든 날이 오면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가 어느 날 기적처럼 내 눈앞에서 실수를 해요. 접시를 딱 깨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대가리 때리고 Are you okay?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설정 값으로 바로 반작용으로 팍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들었잖아요. 괜찮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대가리 치고 괜찮아? 이렇게. 애들은 더 불안해 하거든요. 와, 진짜 뭐 또 들었구나. 와, 진짜 아빠가 이러니까 계속 새엄마를 원하는 거 아닌가? 진짜 내가 봐도 피곤한 여자인데 정말 어차피 계속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 또 막 듣고 뭐 이런 것도 실시해보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뭐 그리고 또 애들이 호응 안 해주면 엄마가 하려고 하는데 니들도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새끼들이
막 방울뱀 나오고 막 와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다. 아 이거 뭐 도라이지 뭐지 뭐 이 생각. 근데 이거는 좋아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우리의 시선, 이것으로 최종 곱하기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 안 좋은 상황이 와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괜찮은 시선과 자세와 태도가 가면 우리는 또 새로운 좋은 결과값을 가질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갱년기를 앓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네. 남편은 착한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남편분은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다고 얘기를 들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라고 들어요. 그렇죠. 보통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갱년기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남편은 착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춘기가 자기가 있었어도 집안의 상황을 살피고 사춘기를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저희 신랑이 이게 위에 아주버님이 계신데 아주버님께서 좀 많이 사고를 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은 차마 이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봤으니까. 그래. 예, 그래서 사춘기가 없었던. 그러니까 집안에 큰 일이 터지잖아요. 작은 일은 몰라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남편이 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주버님이 큰일 쳤잖아요. 그러면 나도 친다 큰일 씨 뭐야 이렇게 했을 텐데 남편이 착하고 감성적이고 눈치가 빠르고 엄마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 그 어린 나이에 남편이 그랬다면 남편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남편은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았을 거 아니에요. 남편은 뭐 맨날 좋아서 어머니한테 잘하겠어요? 내 역할도 있고 엄마 불쌍한 것도 있고 내 책임감도 있고 내 착한 컴플렉스도 있고 수없이 뭐가 있겠죠. 남편분도. 근데 아내분도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사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갱년기가 온 거예요. 너무 땡큐. 여기에서 또 누르잖아요. 그러면 50, 60대 때 엄청나게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느니 지금 40대에 이게 와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마무리한다면 우리의 5, 6, 7, 8, 9, 10, 11, 12, 13, 14 언제까지 살고 싶어요, 자매님? 몇 살 살고 싶어요? 그래도 남들 사는 만큼은요. 욕심이 없는 분은 아니네요. 세상 힘들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40대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땡큐. 남편에게도 땡큐. 아내에게도 땡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왔다면 야 그래 오케이 좋다. 네 나이 때 그거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도 저도 살아서 40, 50, 60이 됐어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교육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받았던 그 교육을 우리 자녀 시대에 우리는 또 하고 싶은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틈도 안 줘요. 무슨 틈이요? 실수할 틈도 줘야 되고 실패할 틈도 줘야 되고 방황할 틈도 주면 좋은데 이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선생님의 아이는 되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잖아요. 엄마 나 이제 일탈이 아닌 난 이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딸 축하해. 엄마도 이탈할 건데 같이 하자. 자 일단 전자담배 너 전자담배 피니? 엄마 저번 달부터 펴. 좀 냄새 나가지고 엄마 좀 연초는 끊었는데 진짜 릴렉스 우리 편안하게 네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엄마는 너랑 얘기하고 싶어. 진짜 마음이 편하면 얘기해요. 그러니 지금 좋은 기회다. 어머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파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키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얼추 노력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하면서 얼추는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좋아요. 뭐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장르의 이야기.
선생님이 마음에 들고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컨텐츠와의 만남. 그리고 남편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추천하는데 지혜롭게 추천해야 돼요. 남편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여보 자기. 여보 자기. 그러면은 남편한테 추천할 때 자기야 한번 들어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들으실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면 들으실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라고요?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런 뉘앙스 맞아요. 뉘앙스 이상하게 하는 여자분도 있거든요. 너도 들어본 얘기일 거다. 네가 실천을 안 해서 문제지. 몰라서 안 하는 놈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뉘앙스 잘 보세요. 뉘앙스. 당신이 다 아는 내용이야. 자기도 한번 뭐 나 보냈거든. 뭐 당신이 다 아는 내용일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들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2년 전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알아보던 중 선생님께서 사랑하지 말고 예의를 지켜라 라는 말씀을 배우자에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짐의 결론을 도달하였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실패감에 앞날이 두려워지는데 제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손을 드실 수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러기 불편하시면 제가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왔습니다. 혼자. 예의를 지켜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이거 노력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한 얼마 정도를 그래도 나는 이거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말도 좀 좋게 하고 예의 있게 해보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2년? 전 이틀이라고 한 줄 알고 순간 그건 좀 너무 빠른데 이틀 예의 지키고 안 되니까 바로 이거 싸다기 날리는 건가 이거 2년 보통 기간이 아닌데. 아니 저도 배우자에게 100점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그 2년에 대해서 힘들게 한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조금 후회가 없는 정도를 하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잘 한 건지 예의를 갖추긴 갖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의를 갖추면서 힘들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 거 참 힘든데 이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그냥 감정이 말랐어요. 그래요. 아이는 몇 명입니까? 2명. 2명. 아이들은 전혀 모르나요? 아니면은 얼추 분위기 나나요? 싸우지 말라고 하죠.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싸우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경우가 너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알츠하이머 유전자도 그렇고 단기 기억 상실 장애를 받은 가장 큰 원인을 의사 선생님은 트라우마래요. 엄마 아빠 싸운 거 많이 본 거.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한 거. 근데 이게 어렸을 적에는 오히려 별로 티가 안 났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자리를 맡게 되고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티 나는 거예요. 그냥 개인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1차적 편안함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나에게 문제가 막 있어요. 그러면 관계를 안 맺는 것이 문제가 더 안 드러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결혼을 해버렸네요. 또 애도 뭐 낳고 뭐. 그러면 이제 나에 있는 문제가 드러나요. 문제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의 무의식은 알아요. 관계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도 안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아이도 안 낳고 싶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와 무엇으로 결혼을 보통 하게 되고, 아이도 그렇게 말아서는 안 되지만 또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그 분위기에서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싸우고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지 않아도 집안을 냉골에서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저는 이 일이 계속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되면, 저는 그 환경에서 자란 자녀 입장으로는 이별의 한 표를 던질게요. 그리고 개인차지만 아들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딸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심리인지. 똑같아요? 엄마가 슬프게 사는 걸 보는 건 자식의 가슴에 엄청 큰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든. 그러니 엄마가 해보고, 야,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에 왔다. 그렇다면 내 숨을 여기서 더 참고 더 죽을 것처럼 해서 애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게 애를 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든 마이너스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조금은 캐주얼하게 생각하라고 제가 사촌 오빠라면 말하고 싶어요. 제가 오빠요, 동생이에요? 소띠. 오빠. 응, 오빠. 그렇다면 조금은 해볼 걸 해봤다면 캐주얼하게 접근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정리할 때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남편분에게 예의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한테는 언제 미안해 하냐면 지금 너무 미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시기를 넘길 수가 없어요. 이게 말대로 안 되지만 내가 좀 내 삶을 잘 다져놓고, 그리고 그때 내가 조금 더 미안함을 표현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해야지, 지금 너무 미안한 마음이 우리 선생님을 잡아먹어버리면 엄마가 좋은 땅에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한 60%만 미안해요. 그렇다고 막 애들한테 가서 막, 야, 선생님이 미안해하면 안 되는데 그게 니네 삶에 엄청 안 좋다고 하더라고. 엄마 요가 학원 등록할 거거든. 엄마 레깅스도 호피로 살 거야. 지금은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안 되죠.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너무 우리 세대 엄마 있잖아요. 지금 6, 7, 80대 엄마들. 막 그 슬픔과 미안함이 자기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엄마 세상. 그래서 엄마가, 아유, 엄마가 죄인이다. 엄마가 죄인이다. 뭐, 엄마가 너희들한테 뭘 할 말이 있겠냐. 엄마가 죄인. 그런 거는 자녀에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봐요. 여러분도 제 또래 전우니까 제 얘기가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별하게 됐어요. 미안함이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엄마가 좀 담백하게 자기의 삶을 쌓아 나가야지.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절차가 남았어요? 이제 하려고요.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마음은 완전히 딱 잡수신 거죠. 네. 그러면은 선생님 자신한테 메시지 한번 합시다. 지금 요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 짧은 말이든 뭐든, 저 감독님을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감독님한테 괜찮아.